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시경제학에서 쌍대관계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트 있잖아요. 직접 효용 함수, 간접 효용 함수, 지출 함수, 보상 수요. 정신없잖아요. 재미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요거는 그래도 한번 설명드려야겠다 싶어 가지고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힘들고 재미없지만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쌍대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접 효용 함수랑 직접 효용 함수가 지출 함수랑 완전히 같은 얘기다라는 거, 서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 그 관계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간접 효용 함수와 지출 함수 간에 뭐 좀 독특한 관계라고 할까? 뭐와 뭐와의 관계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쌍대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우선 첫 번째로요. 간접 효용 함수에서 지출 함수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간접 효용 함수에서 네, 지출 함수로 이제 전환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출 함수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지출 함수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자, 간접 효용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그 앞에 간접 효용 함수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랑 그 결과를 가져와서 해볼게요. 간접 효용 함수는 자, 바로 뭐냐면 소득이 주어진 상황에서 소득 M이 주어진 상황에서 네, 최대한으로 얻을 수 있는 효용 수준을 나타냅니다. 최대한 얻을 수 있는 효용 수준. 그걸 나타내요. 효용 수준 이렇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어진 예산선상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걸 나타내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때 효용을 뭐로 표현하냐면 XY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그걸 직접 효용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간접 효용 함수는 뭐로 표현합니까? 네, 간접 효용 함수는 바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소득이라든가 아니면 두 재화의 가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고요. 우리 앞에 도출되는 거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을 찾을 수 있어요. 자, 3m의 제곱.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px, py 이렇게 됐나?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간접 효용 함수거든요. 자, 근데 요거를요 m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식을 m으로 정리합니다. m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m으로 정리하려면 우선 3 보내고 4 px py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루트로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m은 이렇게 m으로 정리하게 되면 루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자, 요 안에 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게 4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면 2가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2가 앞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2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3분의 px랑 py랑 그리고 v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한번 잘 눈여겨봐 보세요. 여기 부분 있잖아요. V라는 부분. 이 V가 U가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효용이 고정되어 있는 건데 그걸 다른 식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V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U 요거가 요걸로 V로만 바뀐 겁니다. 바뀐 거. 네, 이렇게요. 요것만 다릅니다. 자, 그래서 V라는 게 뜻이 뭐냐면 주어진 상태에서 소득이 주어진 소득 수준 하에서 최대한 얻을 수 있는 효용 수준을 의미해요. 자, 다시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V라는 게 바로 간접 효용 함수라는 게 바로 제가 요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효용 수준 그거고요. 그때 도출된 M이라는 것은 V라는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그 효용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효용 수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요 V라는 효용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M이 지출이라는 걸 뜻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살짝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V라는 게 뭡니까 하면 소득 M이 주어져 있다니까요. 소득 M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게 주어진 소득이에요. 소득 M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예산선 할 때 우리 했잖아요.
그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요거를 찾아낸 거예요. 요게 뭐라고요? V 이렇게 된다니까요. 요 점을 찾아낸 거죠. 자, 그럼 이걸 뒤집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 좀 순서가 이거야. 요거는 1번이 이게 먼저고요. 2번 이렇게 됐고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요거라는 거 우리가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X랑 Y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X, Y 가격과 소득으로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요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 만약에 V라는 효용을 달성하는 게 제약 조건이라 합시다. 그래서 요걸 달성할 때 최소한의 지출 금액은 얼마입니까? 요게 바로 우리는 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로 간접 효용 함수를 지출 함수로 바꾼 거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지출 함수를요 간접 효용 함수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출 함수를 간접 효용 함수로 이렇게 바꿔요. 간접 효용 함수로 바꾸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출 함수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거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뜻이 뭐였습니까? 지출 함수는 그렇죠. 어떤 주어진 U라는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이니까 최소한의 지출을 우리가 지출 함수다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출 함수는 뭐로 표현합니까? 라고 하면 X의 가격과 Y의 가격과 주어진 효용 수준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죠. 자, 이거 앞에 우리가 다른 그 도출된 거 과정을 봤는데 도출된 과정에서는요 이렇게 우리가 식을 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한번 찾아서 보세요. 앞에 우리가 있는데요. 자, 여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모 이렇게 분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px고 py고 효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p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u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시면 자, 그러면 u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자, 이거 2로 나눠주고 제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돼요? 네, 뭐 눈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면 3, 2의 제곱 그리고 여기 분모는 4, p, x, p, y 이렇게 됩니다. 그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봤던 요 m이라는 거 있잖아요. m을요 요 2로만 그냥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이게 바로 간접 효용 함수랑 같은 맥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예, 바로 뭐냐면 2의 소득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수준이 이게 바로 그러니까 동일한 요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지출액이 요거를 나타내는 게 지출함수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득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 수준이 바로 효용 수준이 U다라는 거. 요 점에서 우리는 간접 효용 함수와 지출 함수는 서로 쌍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간접 효용 함수를 지출 함수로 바꾸고 지출 함수를 간접 효용 함수로 바꾸고 두 개 간의 어떤 간접 효용 함수랑 직접 효용 함수랑 U와 V 그 차이 그리고 지출 함수랑 그리고 소득 그거는 결국에는 균형점에서는 똑같다라는 얘기. 그래서 살짝 한번 보시면 이렇게 예산선이 있고 앞에서 본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요 두 개는 사실 얘를 먼저 보고 얘를 극소화시키나 아니면은 얘를 주어진 예산선에서 효용 극대화하나 두 개에서 이 균형점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이걸 쌍대 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